KMBRS는 이제 상호작용 행동 평가이고요. CBRS는 아동 상호작용 행동 평가예요. 일상에서 부모하고 아이하고 자연스럽게 놀이하는 상황을 10분 이제 비디오 촬영해서 부모는 이제 12개 이제 부모 유형이고 그다음에 아이는 7개의 아이의 상호작용 유형을 그 지침에 따라서 5점 리커드 척도로 평가하는 그런 관찰 평가 도구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표준화한 대상이 0개월부터 저는 수집을 했지만 이제 많은 연령이 1세 정도부터 이거는 0개월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고 잘 잴 수 있는 게 이제 1개월 이상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0세부터 취약점 6세 반 정도 아이까지를 관찰 평가로 해서 아이의 상호작용, 일상에서의 아이의 상호작용 유형,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 뭐 어떻게 보면 양육 유형을 평가하는 그런 도구예요. MBRS가 부모 상호작용 행동 평가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마오니 교수가 이거는 처음에 개발했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타당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좀 사용할 때 주의점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도구는 한국의 이제 대상에 맞춰서 요인 분석을 다 했는데 이것을 관찰평가잖아요. 그럼 관찰평가에 대해서 5점 이제 지침이 있어요. 그럼 그 지침대로 관찰한 내가 그 5점에 대해서 잘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관찰의 눈을 일관성 있게 맞추는 관찰자 일치도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참 민감하네 라고 하고 나는 3점을 준다면 저 사람도 어머니 참 민감해, 굉장한 것 같아, 4점으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필을 보고 하는 이제 그거랑은 다르게 3점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을, 4점은 어느 정도 수준을 이라고 하는 걸 1점에서 5점까지를 그래도 표준적으로 맞추는 일치도 훈련을 좀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 이름은 MBRS 부모 상호작용 행동 평가인데 이거는 어른들과 아이하고의 상호작용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와 아이하고의 이제 뭐 어떤 보육 현장이나 뭐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사정하는데도 볼 수 있고요. 또 엄마지만 아빠와 아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작용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도구를 굉장히 많이 권해요. 저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걸 사용해 보면 이 상호작용 관찰 그리고 KMBRS, KCBRS의 활용이 많이 적응적이고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관으로는 일반 이제 뭐 중재, 치료, 뭐 상담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한테 적절한 어떤 그 뭐 치료 행위를 할 때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가족 중심 접근. 그래서 부모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주죠. 상담을 할 때, 그럴 때 조금 엄마의 유형을 가늠해서 제안할 때, 또 치료 현장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검사의 하나의 엄마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도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체로 이 도구는 연구에서 요즘에 영유아에게 이제 부모의 특성을 보는 걸 굉장히 의미 있게 봐요. 그럴 때 이제 어느 것보다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또 엄마하고 아이하고의 관계성을 측정하는데 그냥 주관적 평가이면서 그거를 5점의 그 리커드 척도로 구간이 나눠져 있는 그 리커드 척도를 했다는 거에서 객관적 점수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에서도 부모하고 자녀 간의 관계성을 보는 어떤 변인을 측정할 때 그리고 검증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많이 활용하는 건데 부모 교육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좋은 내용을 컨텐츠를 양육 가이드로 주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잘 들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가 사실 그걸 들으려고 부모 교육도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아이하고 일상에서를 좀 간단하게, 요즘 어머님들이 스마트폰 너무 잘 다루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찍어 오시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분석을 해서 이럴 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양육 가이드를 제공하는데도 유용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다양한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연구에서, 그리고 부모 교육에서 부모에게 양육 가이드를 주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도구예요. 저는 KMBRS, CBRS를 잘 사용하려면 그거 도구 관찰 평가에 대한 그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시고, 또 이 도구를 좀 잘 사용하실 때는 MBRS의 12항목, 그 다음에 CBRS의 7항목에 대한 5점, 리커드 척도의 그 준거에 대한 이해가 되셔서 일치도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사용하기를 굉장히 권해요. 그러니까 이걸 매뉴얼이 다 출판이 되어 있어서 매뉴얼을 읽어보시고 1점에 대한 이해가 됐다라고 2점에 대한 이해를 글로 보셨을 때 아까 이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해는 됐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 있어서 이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치도 훈련은 꼭 받고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 RT센터에서는 이 도구의 개발자인 이제 마오니 교수의 이제 RT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는 전문가 양성을 하는 기관인데, 그 MBRS 이제 CBRS를 하기 위해서 마오니 교수가 제안하는 그 도구에 대한 활용,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좀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일치도 훈련 과정을 RT센터에서는 이제 심화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사에서 이제 카운피아에서는 요 도구를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꼭 구성물이 있는 도구로 이제 제대로 출판이 되었는데, 이거는 제대로 사용법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